이번 이야기는 싫어. 소름 끼치는 편의점 싫어.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20살 파릇파릇한 청년 실업자입니다. 왜 실업자냐고 하면 제가 겪은 일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관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저는 어디 책에서나 보거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 따위를 여기다 적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예 웃긴 자료를 하나 더 보면서 웃고 말지. 단지 제가 겪었던 일이 참 여름이다 보니 공포스러웠어. 여러분들과 공유하자는 마음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경산에 있는 영남대학교라는 학교에 재학 중에 1학년입니다. 2004년 11월 17일 저주받은 대망의 수능을 치고 난 후 저는 딱 3일 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유소 3개월을, 그 다음부터는 쭉 비산동 근처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죠. 3월 2일 영남대학교 입학 후 줄곧 동네 야간 편의점을 계속 해왔습니다. 사실 야간 학교 다니면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면은 미쳤냐고 그러게 이야기하는 선배나 동기들의 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친구들이야 그래 계속해라 그래야 네 번 돈으로 울고먹지 이딴 식이었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학교 다니랴 밤새서 일하랴 하루하루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동네 편의점 중 패밀리마트나 CNS같이 유명 간판이 아닌 개인 편의점들은 하나같이 장사를 안합니다. 거의 30분에 한 명 올까 말까죠. 물론 제가 일하던 편의점이 워낙 질이 안 좋은 곳이었지만 왼쪽 건물이 마당으로 한 2m 더 나와 있어서 그쪽에서 3m 이내로 다가오지 않은 이상 편의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손님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야 편했죠. 게다가 편의점이 워낙 작아서 문 열고 들어가면 세로로 한눈에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라 해도 의심가지 않을 크기에 최악의 위치, 그리고 야간 저희 집에서 5분 거리, 게다가 물건 재고 파악이나 입고는 모두 오후반 사람이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 정말 편했습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그런 곳이 또 하나 있었다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갈 만한 곳이죠. 다른 곳에 비하면 천국이었죠. 3월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뭘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열심히 일할 게 없었습니다. 도무지 일은커녕 대체 이 시간을 뭐 하면서 때우나 그런 고민이었죠. 그런 이후로 4월, 5월은 대충 만화책, 소설책, 친구들이랑 편의점에서 술 한잔, 편의점 문 잠궈놓고 노래방 가기 등등으로 시간을 때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3달이 넘어가니까 정말이지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밤새우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이건 일이 아니라 동물의 원숭이입니다. 친구들이 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말 간간히 지나가는 사람들 거의 멀뚱히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제발 들어와 주길 바라죠. 심심해가지고. 그런 생활을 반복되던 어느 6월의 한날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에서 3시쯤인가 저는 한순간 의자에 앉아 졸아버렸습니다. 의자가 등받이가 있는 곳이라 편했고 또 반복되는 CD의 음악 때문인지 깜빡 정신이 잃었던 것이죠. 편의점 문이 열리면서 방울이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순간 잠을 깨 비몽사몽간에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일어났습니다. 어서오세요. 순간 저의 눈에는 어떤 노란색 옷을 입은 꼬마아이가 걸어오는 것과 바로 뒤에 아저씨 한 분이 천천히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 분이 저에게 담배 하나를 달라 했습니다. 종류는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전 제 뒤에 진열장에서 담배를 꺼내 돈을 받고 건네준 뒤 이상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저씨 혼자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편의점 안을 살펴본 저는 편의점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더군요. 걔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상하긴 하지만 잠에서 깬 건 아닙니다. 비몽사몽간에 똥인지 된장인지 알긴 뭡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죠. 물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요. 정말 소름 끼친 일이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 후 4일에서 5일 뒤 이번엔 정말 말짱한 정신으로 있었습니다. 친구가 거의 1시간 넘도록 제 옆에 놀아줬기에 심심하지는 않게 보낸 날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1시 30분쯤에 집에 가버렸습니다.
전 또 밀려드는 심심함에 그냥 멍하니 앉아있었죠. 옆에 있던 톨스토이 책도 대체 몇 번째 본 건지 정말 모를 정도로 봤지만 다시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2시가 조금 넘었죠. 책을 덮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말짱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오세요! 노란색 옷을 입은 꼬마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뒤따라 들어오는 아저씨를 향해 생글생글 웃고 있더라고요. 뒤따라 들어오는 아저씨도 웃고 있었기에 전 그날의 일은 까맣게 잊은 채 그저 아빠 아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저기 한라산 하나 주소. 아, 예. 뒤돌아 담배를 꺼내고 아저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문을 열고 나갔는데 이번에도 혼자 나가는 것이었죠. 전 정말 머리털이 쭈뼛 서는 느낌을 받았고 다시 한번 안을 둘러보았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꼬마아이는 들어왔는데 바로 새벽 2시에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불렀습니다. 정말 무서워서요. 그 다음날부터는 정말 이제 혼자 있으면 누가 지켜보는 것 같고 왠지 차가워진 편의점 공기에 기분이 으슬으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날이 지난 뒤에 아직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 꼬마아이의 웃음이. 또다시 며칠 뒤에 그 시간대에 긴장한 상태로 앉아있는데 문이 열리고 아저씨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아저씨는 저번이나 저저번이나 다른 사람들이었죠. 들어오는 아저씨 뒤에 꼬마 한 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전 직감했죠.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뒤통수가 아파왔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아저씨 얼굴을 바라봤고 아저씨는 담배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아저씨 얼굴을 보면서 담배 진열장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저는 스쳐 지나가듯 그 꼬마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진짜 소름 끼친다. 지금 적으면서도 소름 끼쳐 죽겠습니다. 진짜 미친 줄 알았죠. 우와. 왜 그러세요? 괜찮습니까? 갑자기 창백해지는 제 얼굴을 보는 아저씨가 당황한 듯 물어보았고 전 담배 진열장에서 눈을 떼고 편의점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역시나 저와 아저씨 둘뿐이더군요. 이번에는 확실히 하려고 아저씨에게 뒤따라 들어오는 꼬마아이 못 봤냐고 물어봤더니 못 봤다며 아저씨도 당황하고 무서워하면서 황급히 나가버렸습니다. 전 당장 편의점에서 나와 그날 하루는 편의점 밖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간간히 편의점 안을 들여다볼 때마다 꼭 그 꼬마가 절 어디선가 쳐다보는 거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 소름이 쫙 끼쳤죠. 그리고 다음날 전 돈을 받고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전 아직도 되도록 그 편의점 앞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다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 꼬마가 또 저를 보며 생글생글 웃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출처 우뜨 레인 2054님의 이야기입니다.